예.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제 8장.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어요. 용신과 기후에 대해서. 조우죠? 예. 득실. 얻었느냐, 못 얻었냐에 따라서 조우를 조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주인공이 복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명, 명을 논할 때는 유직, 원령으로서 용신을 위주로 삼는데, 그러나 역시 수배, 모름지기, 짝을 이루어야 된다. 기후와 짝을 이루어야 되면 호참지, 서로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만약 영우호걸이 생득시 기시, 이건 시간이 아니에요. 계절이에요. 그 계절을 얻었다면 자연히 사반공배, 일은 반만 해도 공은 배로 늘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따블로 느는 거죠. 조시불순, 때를 잘못 만나면, 순하지 못하면, 수유기재, 비록 기발한 재주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성공불역이 아니라 역이입니다. 불이라고 해서 성공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이도 할 때 쉬울 이자죠. 이거 바꿀 역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읽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걸 무슨 문자라고 그러나요? 전주 문자죠. 굴려서 돌려서 전주 문자예요. 다른 발음으로 해갖고 뜻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요산 요수 같은 것도요, 낙산 낙수가 아닙니다. 즐길 요자로 읽어야 되죠. 자, 1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번이 동수생목은 동수는 불능생목한다라고 해서 겨울물은 절대로 목을 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화를 쓰라라는 거예요. 화를 써서 용신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체금토형제도 둘 다 못 써요. 목이체인데요. 그러면 목화, 수목화인데 이거 수는 쓸 수 없겠죠. 화로 용신을 잡는 거예요. 자월에 태어났어요. 양년생이니까 이거 축대음만 벗어나면 이 사주는 목화로 흐르니까 사주가 좋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것도 겨울에 태어난 이거 뭐예요? 무토일주죠. 수체예요. 토화용조인데요. 이 토일주 못 쓰고 결국은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토는 못 쓰고요. 화를 쓰는데 이 화가 있죠. 그러나 이 사주는 신금이 용신을 좀 기반을 하고 있어서 썩 마음에 안 들죠.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도 축월에 태어나서요, 목화운으로 흐르기는 해요. 조가 위급하니까요. 상관경관에서 이제 두 번째예요. 이거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금수상관 희경관이죠.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예요. 조로 하고요. 이것도 금일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세 개가 겨울에 태어난 금을 했고요. 상관패인, 이것은 결국은 여름에 태어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화 상관이죠. 목일주가요. 5월에 태어났으니까 목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요, 수가 없는 바람에 어떻게 될까요? 금토가 쓸 수 없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상관용제라고 해서요, 이것은 뭐 귀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가상관격을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가 강해서요, 이 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쓰는 사주죠. 가상관이다라고 보세요. 가상관용제다라고 했죠. 왕태섭의 명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요 5번을 하나 했었는데요. 목차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들어가야만이 다음 사주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하다 끝난 건데요. 이걸 한번 더 할게요. 상관용제, 상관격에서 재성을 쓰면요, 저게 수기, 상관에서 돌려 쓰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일주가 강해야 돼요. 상관 쓸 때 재성으로다 흐른다라고 하면 일주가 분명히 강해야 돼요. 용지하목, 하목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귀불심수, 그렇게 빼어난 기운이 심하지는 않지만 조토는 불심수령,
그렇게 영특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상관용제격에 대해서 하목용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주 좀 보십시오. 자, 여름에 태어난 목이에요. 이거 수가 없어요. 수가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니까 수금을 쓰지 못하니까 이 토화로 흘러라 라는 거예요. 화왕목분, 목이 타죠. 그래서 사주무인, 인성이 없어요. 부득이 쓰기를 토를 써서 화의 기운을 설계한다. 만약 인운으로 흐르면 오히려 토로 막혀요. 피급당해요. 그래서 비트불기, 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자, 그러니까 재물 역시 난기,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9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한 거니까요. 이게 제가 뽑아놨어요. 보세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뭐 어렸으니까 8살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경신신유 이때 이 수운이 들어오면요 그걸 당하죠. 금운도 들어와서 절절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 명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면 화체 수금용조인데 부재불형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목화 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하고 주장대로 토를 용신하고 화를 쓰면은 태어나서 오미대운을 벗어나면 금수로 흐르니까 설하가 주장하듯이 비특불기 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자, 부 역시 난기, 기약할 수가 없다라는 사주예요. 이렇게 되면 대운이 살려지질 않았어요. 자, 6-1번이에요. 6번 한번 볼게요. 춘목봉화, 이거는 반드시 조우예요. 즉이 목화통명이 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춘목이 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목은 이런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격이지. 근데 본목은 화를 쓰면 목화통명격이다라는 거예요. 추구무수라고 하면 가을금은 물을 만나면 금수 상함을 하는데 동금은 부작차론, 동금, 겨울금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결국 화를 쓰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하목은 수를 쓰는 거고요. 기유세왕, 기에 세왕이 있는데 용신을 취함에 있어도 부동 같지 않다. 춘목이 봉화를 하면 목과 통명이면서 분리견관, 관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결국 춘목에 목을 만나면 분리견관이라는 건 뭐예요? 금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추구무수 해서 금수상합이 되면요 경관무예, 이건 화죠. 화를 보는 건 관계없다. 가을금이 물을 만났을 땐 가여 경생신월에서 지중해 혹자, 혹진, 자나, 진이 있다 그래도 회성수국인데 천간으로다 정화가 투출하고요. 그리고 이 관성인데 단지 중요한 것은 임계수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정화를 용신을 쓰려고 하는데 임계수가 투출해서 그걸 하면 안 돼요. 운도 마찬가지예요. 운도 임계수 대운이 오면 썩 좋지 않죠. 물론 무토가 옆에 지켜주면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요. 편의귀격, 이렇게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바로 귀격이 되는데 식신이나 상관에서 관을 볼 때와는 그 같은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조우지더라. 이런 건 조우를 봐서 정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조우가 이렇게 해서 신자 수국되면은 죽죠. 그래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재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또 설하고가 평주를 달았네요. 한번 봅시다. 춘목봉화 목화통명, 하목봉화 화왕목본, 추구무수 금수상함, 동구무수 수탕금침. 그래서 차는 곧 기후의 세왕이니 불능일례 한 가지 예로만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목동금에서는 진상관인데
반대로 미치지 못한다. 가상관의 아름다움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상관격을 배드릴게요. 출목봉화 견과는 마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특수격으로 돼 버렸어요. 사실은 출목의 병화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근데 이 경금을 이거 보세요. 신경병 하면 이건 특수격으로 보냈어요. 일주가 인신충을 하죠. 물론 오화가 여기 있어서 신금을 극한다 하더라도 이 경금이 곧바로 또 극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는 특수격으로 식상을 써서 제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급한 대로 빨리 식상, 화를 쓰려는 거예요. 네, 화를 쓰니까 목을 희신이 되겠죠. 이 사주 양년생이니까 인, 묘, 진, 사, 오, 미라고 해서 진대우만 빼고 사오미 대우는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먹는 금견, 먹은 어리고요. 그리고 금은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경금이 통근어 신하고요. 필수, 취, 병화를 해갖고요. 재경, 경금을 제해서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아는 구모다. 예, 맞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꼴이 됐어요. 만약 경금이 가볍고요. 무근이면 지지부령. 이거 놔두고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저거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건 쓰지를 못하지만 쓴다 안 쓴다는 것은 사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건 용신이 화입니다. 이 치지부령이라는 건 경금을 쓸 수도 없어요. 이런 때는요. 예, 쓸 수 없어요. 자, 요 다 11번이 있으니까 10번부터 보고 할게요. 예, 맞습니다. 병화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토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사주, 이렇게 무기경신으로 이렇게 임계까지 오르는 게 참 별로 안 좋대요. 무진대우는 안 좋고요. 사오는 괜찮아요. 이 사오는요, 저 오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아줘요. 예. 사시나마반합니다. 예. 그냥 그렇습니다. 이 미토운에 대해서 임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나죠. 예, 이걸 또 얘기를 하네요. 이건 경금 못 씁니다. 예, 절대 못 써요. 예, 쓸 수 없죠. 취지불량에. 예. 반대로 가취기라고 해서 어떻게 반대로 그 취하면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아름답지. 이거 취할 수 없습니다. 예, 경생신월에 합수, 심여점 선생이 얘기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합수를 하면 희경관, 관을 봐도 돼요. 그러나 동금에선 진, 상관에서 같은데 임계수가 투출하면 상관이 상해, 관성을 해야죠. 그래서 안 좋다. 물론 추동, 가을이든 겨울이든 논하지 말고 모두 꺼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요, 경금을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뿌리가 없어도 못 써요. 그래서 목체 금토 용조에서요, 금은 불용합니다. 그러면 토하로 흘러야 되겠죠. 그럼 목은 어떨까요? 목은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네. 조금 11번 봅시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경금은 못 씁니다. 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운이 좋잖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이 경신대운이 되면요, 저 죽었던 경금이 살아나면서 이 사주는 끝이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었던 게 살아나면 안 돼요. 사주에서는요.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하고의 반과 취기라고 해서 저걸 취할 수 있는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네. 목이 5.7이고요. 이렇게 돼서. 역시 월지를 자각한 목의 종주여행을 했어요. 목체 금토인데 금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요. 불용하고요. 차오행은 토오행이 용신이고요. 화를 생하는 화가 희신이 되는데 목도 괜찮습니다. 절대. 7번 12 7 그래서 오늘 14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 나머지 7번을 끝내고
결어를 심해첨 선생의 결어나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조금 짧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7번은 다음번에 강의를 할게요. 자, 적천수 강의할 때 제가 이 책을 소개를 못하고 했어요. 오늘은 격국론에서도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자평진전 격국용신과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물론 주제는 주는 적천수 천미의 1번서부터 102번까지인데요. 그걸 한자를 다 빼버리고요. 임철조 선생님이 설명한 걸 제가 번역을 해서 실었고요. 얘기했듯이 제가 논하는 걸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지수법칙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격국론은 이 사주가 격국론으로는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주에 이 책에 그렇게 그래서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권씩만 낼게요. 그럼 이게 5권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시리즈로 해서 5권,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5권을 내면 제 이름은 죽어도 이 책에 남겠죠. 자, 오늘은 다음 것을 위해서 조금 일찍 마칠까 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